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권혜경입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언론 매체 더 밀크 손재권 대표님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성남시의 은수미 성남시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대담은 2회에 걸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서 9월 14일에 1차로 두 분이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1차 대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네, 시장님,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짧게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는 잘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테크노밸리 그 매출을 보면 87조였던 매출이 107조로 늘었어요. 정말 새로운 도전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고 저희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보루 혹은 그것을 넘어선 도전을 저희 공공 역시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혼자 아니십니다. 저희들이 함께 할 겁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시민을 위해서 AI를 만들고 시민들을 위해서 IT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성남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담 첫 순서는 우리 손재권 대표님의 강연인데요. 자, 그럼 대표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소수 인원이지만 모여 있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못 모이고 식당에서 실내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다 실외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work from home이죠. 구글하고 페이스북 했고 지난 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워크 프롬 홈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 회사가 다 재택근무를 내년까지 하고 있고 심지어는 forever. 미국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제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스쿨 프롬 홈도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선생님들도 다 집에서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줌도 많이 성장하고 또 이러닝 한국에도 이러닝 업체들이 많은데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하는 회사가 이러닝 업체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디지털 전환, 그 다음에 온라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2년 동안 해야 될 거를 2개월로 줄였다 이것 때문에 또 중요한 이슈죠. 한국에서도 좀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닥터 투 홈입니다. 집이 저거죠. 이제 원격 진료. 여기서는 의사들이 제발 좀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나도 코비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화로 하고 웬만하면 화상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이미 이 짧은 시간에 아마 정말 라이프 스타일과 컨슈머 비헤이비어, 소비 행태가 많이 변했고 변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 말은 뭡니까? 경제가 변하는 거고요. 삶의 방식이 변하는 거고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언급한 회사들 펠로톤, 원격 진료하는 회사거든요. 텔라닥이라는 회사, 원격 진료 회사. 룰루레몬이라는 회사가 요가복 만드는 회사예요. 룰루레몬. 요가복의 샤넬 아닙니까? 이 회사가 미러라는 요가 디바이스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아까 그거는 짐 프롬 홈 때문에 이런 회사들. 줌, 잘 아시겠지만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현대그룹, SK그룹, 지금 이 IBM 시가총액이 넘었거든요. 얼마나 직원들이 많은가, 얼마나 매출이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미래지역인가에 주가가 반영이 되잖아요. 시가총액이라는 게. 지금 이 회사가 한국 웬만한 대기업보다 훨씬 기업 가치가 높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라는 거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줌의 시가총액이 사우스웨스트, 델타, 에어라인 회사죠. 유나이티드, 루프트한자, AA, 에어프랑스, KLM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의
코비드 월드, 코비드 애프터 코비드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줌뿐만 아니라 여기 성장하는 게 이게 사스 회사로 클라우드 기반의 어도비, 세일즈포스, 페이팔, 줌, 쇼피파이, 서비스나우 이런 스퀘어 이런 회사, 핀테크 회사도 있고요. 또 줌도 있지만 이미 큰 기업의 기업가치 이미 다 넘어섰어요. 아까 그 회사의 특징들이 다 스트리밍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또 구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트리밍과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 비즈니스 모델로 많은 산업들을 이끌어 갈 거다라는 게 지금 개인들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변화를 항상 준비해야 되고 계속 찾아나서고 계속 뭔가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을 만들어가는 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라는 분인데 지금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죠. 메타버스 is coming. 이게 지난 월요일 날 나온 얘기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온다.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메타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고 또 거기에서 비즈니스도 벌어지고 게임도 뭐 즐기기도 하고 콘서트도 엽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BTS 다이너마이트 콘서트를 처음으로 이렇게 포트나이트에서 처음으로 BTS 콘서트를 했어요. 이것도 아주 신기한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세상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제너레이션의 변화에 의해서 더 변화가 빨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 같은 회사는 지금 주가가 아직 괜찮아요. 이거는 뭐냐면 환경, 전기차, 환경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이 경쟁 상대가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GM이나 뭐 현대차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는 플랫폼 회사고 환경 회사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솔라시티라는 태양광 회사를 뭐 자기가 물론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지만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우주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또 창업을 했고 그래서 이런 우주나 환경 이런 미래 비즈니스가 바뀌고 있다. 뭐 기후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는 기후 위기다 이거는. 그 다음에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흐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경기 회복이 또 문제가 있죠. 뭐냐면 경기 회복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L자 이거 완전 이제 부진한 완전 이제 경기 침체인데 공황이죠. 공황 이런 건 공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요새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이제 K자 회복,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K자 회복이다. 지금 왜냐면 잘 되는 회복과 못 되는 회복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K자 회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이런 테크놀로지 회사들, 또 아마존 같이 리테일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줌, 뭐 사스 회사들은 지금 V가 되고 있고요. 여행사, 또 그 호텔, 스포츠, 푸드 서비스, 좋은 산업에 있는 데는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전히 싫어.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미국도 지금 스티뮬러스 패키지, 경기 부양책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거든요. 이런 사람들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유니버설 인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유니버설 인컴도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남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e스포츠 경기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미래 트렌드가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있어요. 테마뿐만 아니라 화두인데 최초의 세계 이거는 월드 퍼스트죠. 월드 퍼스트 메타버스 시티 성남 이러면 와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될 수 있는 왜냐면 e스포츠 경기장이 있거든요.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또 성남의 세계적인 게임사 NC소프트, 넥슨 이런 세계적인 게임사들이 성남에 있습니다. 애프터 코비드 이후에 한국에서 잘한다. 성남시가 한국에서 잘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선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구나. 공공 리더십, 산업 리더십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work from home, 뭐 education from home, 뭐 이렇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어떤 논쟁이 있느냐면 그게 K 성장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쪽은 work from home이 가능해요. 하지만 못 나가는 쪽에서는 사실 이걸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들이 교육을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방도 없는 친구들 그 다음에 온라인 기구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 없는 친구들은 물론 공공이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사실은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등이나
격차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공적인 접근, 공공이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런 그 논의가 있나요? 그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그 부분에서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더 심각하죠.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그 줌으로 하면 20명이 예를 들면 한다 그러면 보통 한 15명밖에 안 오거든요. 나머지 5명은 집에 PC가 없거나 인터넷이 없어서 접속을 못 해요. 아예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업 가가 해결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트위터 CEO인 잭 도시라고 했거든요. 잭 도시는 오클랜드 큰 시인데 계층이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뭐 1,000억, 2,000억 그냥 기부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기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좀 많이 있고 그래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돈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쭉 뿌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돈을 지원을 재정 정책이죠. 이제 국가에서 재정 정책을 지원을 뿌려서 그런 지금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단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지금 연방정부에서 하는 거고 시마다 미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격차가 너무 커서 그거를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또 기업의 역할, 또 공공의 역할 이런 것들 어떻게 조금 다시 디파인할 것인가 라는 게 지금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숙제와 한국 숙제가 조금씩 다른 거죠. 저희는 이번 코로나 시대 때 공공이 너무 섬세하게 개입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가져올 효과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 성남시도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work from home 혹은 education from home이 되면 이게 굉장히 개별화돼요. 한국은 너무 개인이 통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거꾸로 미국은 개인화가 너무 진행이 돼서 공동체를 좀 파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워크 프롬 홈 같은 경우 개인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개인의 동네에서 공동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참 저는 극과 극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쪽 극이고 개인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고 한국은 공동체 쪽인데 강해요. 감시. 네. 완전 극과 극을 경험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님 고민하시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개인주의인데 공공의 역할을 그나마 하는 시민단체라든지 거기 있거든요. 커뮤니티 여기가 붕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공동체 붕괴 현상과 양극화란 말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양극화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더 심한 게 나타나가지고 양극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이번에 격리도 해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한국이 너무 정부가 옴니포텐트 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요구하시는 면도 있어요. 올마이티. 물론 이제 해야 돼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창의성을 건드려서 할 정도로 이게 좀 오래 가면은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반드시 이게 옳은 건가. 제가 자택 격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또 핫 트렌드가 민간의 사회적 책임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거는 쿨한 트렌드예요. 요새는 뭐 글로벌하게 그런 주주 중심주의가 아니라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쉐어홀더보다는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이 있는데 직원들도 이해관계자고 주주도 이해관계자고
그리고 시민, 그 서비스하는 고객도 서비스도 이해관계자고 이 이해관계자들을 반영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핫트렌드예요, 이게. 그리고 소비자 변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을 해야 되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고 또 다이버시티 있지 않습니까? 인종 간에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인종도 다르고 뭐랄까 이렇게 클래스도 다르고 이런 실질적인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런 것을 다 포용해야 이제 우리 기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거지. 특히나 이제 G세대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은 더 politically right,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거, 사회에 오는 거에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게 미국 기업의 특징이지. 미국 기업이 뭐 절대적으로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번 감염병 시대를 하면서 도대체 공공의 역할,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 의도로 서비스를 쫙 했는데 저는 시민사회가 무너지는 걸 봐요. 이건 좀 아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공공의 역할을 잘 정비하고 그런 공공의 영향을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재조직하는 것. 이게 또한 한국이나 성남이 직면한 문제가 아닐까. 하여튼 저는 성남의 이런 고민, 대한민국 고민이 세계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감염병을 시대를 겪어보니 뭐 영국의 그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거기 백신이 언제 나온대 이런 거가 우리한테 그렇죠.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도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정말 메타버스가 돼버리면 전혀 다른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세계가 각각 자기 얘기를 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감염병의 시대는 이런 팬데믹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의 고민, 그리고 서로의 고민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브릿지로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것도 또한 저의 부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계속 성장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변화의 시대 공공의 역할과 리더십으로 주제가 좀 더 확대되고 깊어진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 실리콘밸리 로드 2년 그리고 코비드19 2차 대면 마치겠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다음을 기약하며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